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오늘은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핵무기의 국제 정착 이 부분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항상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 이렇게 긴장 속에 있고요. 한반도의 핵정책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핵무장.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핵무기의 예, 초미의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 핵 정책, 핵무기 네.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완전히 헛소리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야가 핵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전쟁은 이제까지의 전쟁에 관한 그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핵에 관한 논의는 다 엉터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그 최근 그 언론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핵에 대한 그 원초적인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실제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월드 TV에서 핵무기라는 게 뭐고 핵무기의 국제 정착이 뭐냐라는 것을 뭐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그 소개하는 그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가 학문적으로 학자로서 내가 첫 번째 학문적 업적이 키신저 박사가 쓴 핵무기와 외교 정책이라는 책을 번역한 거. 저도 뜻 봤습니다. 그거 핵무기와 외교 정책이라는 책은 진짜 그 불멸의 고전입니다. 고전. 1957년 57년일 거예요. 그때 나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한 60년 가까이 65년 넘은 책이죠. 65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주 명전데 그 책이 키신저 박사의 또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키신저 박사의 원전이 그렇다는 거죠.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고서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그때 부통령이던 닉슨이에요. 닉슨. 닉슨은 변호사지만은 국제 정치학으로는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람이 1957년에 키신저의 책을 보고서 그 사람이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은 나의 국가안보 수석이야라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 됐을 때 키신저 박사를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일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키신저 박사가 나를 어떻게 아셔 그랬더니 그 책을 쓰지 않았느냐. 내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당신을 국가안보 수석으로 그때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그래서 하는 거다고. 그래서 이제 키신저 박사가 좀 출세하게 되는 그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전에도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그 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핵무기의 국제 정치는 군인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어폐가 있지만은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입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그랬어요. 야, 니네들이 뭘 안다고 핵전쟁을 떠들고 있어? 그랬더니만은 민간인 교수들이 당신네들 핵전쟁 해봤어? 그랬습니다. 그 일리가 있네요. 핵전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핵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은 그냥 이론입니다. 실제로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싸워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핵무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버나드 브로디라는 예일 대학의 아주 정말 총명한 교수인데 전략이론가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모든 전략론은 다 헛거다. 핵무기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론을 다 새로 만들어야 돼. 과거에는 전략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how to fight and win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전략론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느냐에 모든 걸 집중해야 돼.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패러다임이 그렇죠. 억제하느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45년 8월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군데인데 그걸 핵전쟁으로 치지 않습니다. 개념상으로. 핵전쟁은 두 나라가 서로 핵을 쓰는 거. 두 나라가 서로 핵으로 공격하는 걸 핵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핵전쟁 버나드 브로디라는 사람이 핵전쟁은 핵무기는 absolute 웨폰. 그러니까 절대병기다, 절대무기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세.
예. 전쟁의 목적이 달성이 안 돼요. 다 죽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전쟁할 때는 저 나라 모두 뺏고 그러고 싶어서 하잖아요. 네. 근데 핵으로 전쟁은 뺏을 거가 없어져. 저 나라도 다 잿더미고 예. 우리도 결국 다 잿더미가 되고. 예. 그래서 핵 전쟁은 전쟁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너무나도 빠르고 이제 미사일이 개발돼 가지고 네. 이제 막을 방법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제 네. 제가 이제 조금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십 년 동안 예. 핵 전쟁을 하면 다 죽으니까 무조건 싸우면 안 돼. 네. 너무 세고 네. 너무 빠르고 그리고 막을 방법도 없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 전략이 나오는데 핵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성립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유 박사님이 A라는 나라, 나는 B라는 나라인데 예. 여기는 핵이 있고 나는 없으면은 네. 뭐 내가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핵이 있는데 어떻게 덤비겠어요? 네. 전략적 균형이 없다. 네. 우리 재래식 무기 내가 탱크가 있어도 핵이 있는데 어떻게 덤벼요? 네. 두 번째, 핵무기 외에는 핵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네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가 핵이 있고 나도 핵이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으니까 예. 그래 알아서 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럼 덤비려면 덤벼. 그래서 서로 이제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억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네. 심리학입니다. 예. 모든 나라는 당연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이거는 뭐 일반 이론이죠. 네. 모든 나라는 핵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네.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차후 문제지만은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거 핵 기술은 1945년도의 기술이다. 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누구나. 그렇죠. 아마 세계에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네. 물자가 없고 뭐 돈이 없고 그럴지 몰라도 예. 기술은 다 있을 겁니다. 왜? 1945년의 지식이니까. 예. 지금 저거 하고서 70년도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이제까지 한 70년 유지되어 오던 핵 억제 상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예.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핵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이제 또 예를 들게요. 우리 여기 A인데 핵이 100발 있어. 예. 나는 핵이 없는데 100발을 나한테 쐈는데 내가 막아버렸어 다. 막아버렸어. 네. 그럼 여기 핵이 없죠. 근데 내가 탱크가 넘어요. 그때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핵 있는 나라랑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또는 흥분하면은 먼저 가서 핵을 다 부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정밀 무기들이 나와서. 네. 그럼 마지막에 ABM 기술의 양상은 핵 억제 전략을 흔들게 했다. ABM이라는 거가 예. Anti Ballistic Missile이라는 겁니다. 네. 날라오는 미사일을 지금 맞춰요. 예.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날라오는 미사일로 쏴서 맞춘다는 거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 네. 혹시 레이저가 나오면 몰라도 예. 레이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서로 다 죽으니까 못 싸웠는데 한번 예를 쉽게 들겠어요. 나가 레이저를 다 만들었어. 예. 그래서 여기 100발을 발사했는데 다 맞췄어.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이제 핵이 다 없어졌어. 예. 이제 나는 이제 너 죽을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란이 미사일을 근데 물론 거기는 핵을 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300수십 발의 미사일을 다 맞췄다는 겁니다. 다. 맞아요. 99%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예. 왜 1%를 내렸을까? 하늘에서 터졌는데 그 파편이 네. 소녀의 얼굴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1%. 그래서 1% 빼고 99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 예. 바로 그 최근에 ABM 그러니까 미사일 유격 미사일의 기술은 핵 억제 상태를 흔들리게 했다. 예. 언제부터 늘리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 이전까지는 네. 미국과 소련은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서로 못 싸운 거예요. 그렇죠. 다 죽으니까 못 싸운 거는 그 뭐냐면은 어쇼드 그러니까 매드라고 쓰면 돼. MAD. MAD. MAD는 mutually mutually assured assured destruction. destruction. 둘 다 싸우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서로 상호 확실 파괴. 파괴. 우리 말로 보자면 좀 웃기는데 mutually 서로 간에
너 죽고 나 죽고. 어시오드 디스트럭션.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으니까 전쟁하지 말자. 말자. 어. 네. 그러고서 무기가 막 발전하는데 그건 절대 만들지 말자. 네. 그 바로 방어 무기를 만들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를 만드는 게 다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 유 박사님 나라가 핵폭탄 100개, 나도 100개. 예. 그러니까 서로 다 죽어.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싸움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날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싸움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먼저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먼저 때리는데 먼저 때리면 여기서 막 발사하겠지. 예. 그건 다 막아 하늘에서. 다 막아버려. 예. 그 나는 안 죽었는데 여긴 죽어. 예. 그러면 핵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우리 서로 이건 만들지 말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도요. 우리 언론인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핵 전쟁의 그 균형 이거에 대해 전략적 균형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보는 사람은 왜 방어 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그럴까? 네. 방어 무기가 생기면 안 싸우겠다는 개념이 깨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핵 전략은 예. 탱크로 싸우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신문에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고 강남에다 핵폭탄을 용산에다 떨기니까 몇만 명이 죽었다. 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 서울시 이 번쩍번쩍하는 다이아몬드로 원하지 이걸 도끼로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전쟁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전쟁. 현대적 그렇죠. 손자병법. 네. 안 그래서- 싸우고 있는 억제. 그렇죠. 억제 그래서 이루어지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핵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저거는 이제 약간 좀 황당한 게 네. 증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학자들이 이 이론을 만드는데 핵 이론은 대부분이 민간인 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네. 군인들이 한때 너네들이 전쟁에 대해서 뭘 하니 그랬더니 민간인 학자들이 당신네들 핵전쟁 해봤어요. 그 말 되네요. 네. 그래서 핵전쟁 이론은 약간 신학 이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좀 티어레티컬해요. 이론적이라. 이론적이군요. 왜 실제로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증명을 하는 순간 그렇죠. 네, 애들- 증명해 보려고 그러면 다 지구가 다 깨지니까. 그렇죠. 바로 네, 이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은 뭐예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클라우제비체 장군의 네. 그 전쟁론의 아주 유명한 근본이죠. 예. Why is nothing but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with the other means? 뭐저 번역을 독일어를 다르겠는데 예. by other means 그러면 됩니다. 예.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말로 안 되면 가서 주목을 하는 거고. by other means. 저 말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고 네. 저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 레닌인데 저게 이제 전쟁의 기본이에요. 저건 뭐냐면은 전쟁은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오로지 정치적인 수단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네. 한정해서 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핵전쟁은 다른 수단에는 정치의 연속일 뿐이다 말 되나요? 정치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국가 이익을 얻고 그렇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핵전쟁을 하면은 그걸 못 얻어요. 다 죽으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버렸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이제까지의 전쟁의 패러다임 무엇인가를 우리나라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닌데니까. 이제는 핵전쟁을 해서는 못 얻는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너도 네. 죽으니까. 예. 그리고 상대방을 다 괴멸시켜놓고 뭘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은 5만 발, 네. 미국은 뭐 4만 발 뭐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핵폭탄을. 예. 그 둘이 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거예요? 지구가 깨져버렸는데. 지구 이기가 없죠. 예. 다 패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핵전쟁은 어떻게 하면 막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안정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네. 그게 전부 핵전략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클라우제비치의 이론을 네. 지금은 적용하면 안 돼요. 핵시대에서 핵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치의 종식 또는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네요. 정치의 연속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핵시대에서 전략연구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든 무기도 그렇게 다 발전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이제 핵전략은 보통 전략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 이제 거꾸로 돼 아시겠죠. 네.
저게 이제 비키니 섬에서 터진 거예요. 네. 핵실험을 했는데 네. 저거는 처음으로 수소폭탄입니다. 아, 예. 원자폭탄, 맨 처음에 원자폭탄이라고 그랬죠. 애토믹 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온 걸 하이드로진 밤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통합해서 그냥 뉴클리어 밤이라고 그럽니다. 예. 비키니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키니 그 이렇게 여성들 여름에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네. 완전히 그냥 섬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섬에 나무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허허벌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때 만든 그 여자 수영복 네. 다 벗었다는 그 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비키니가 된 겁니다. 그 수영복 네, 이름이. 네. 그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맨 먼저 한 핵실험은 1945년 7월 16일입니다. 예. 그리고 8월 6일 날 갖다 떨궈뜨렸어요. 예.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고서 20일 만에 진짜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폭탄이 핵폭탄이에요. 아. 그런데 그때는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트루만 대통령이 그게 핵폭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극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부통령도 모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죽고 그게 완성됐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포츠담 매점에서 우리 큰 폭탄 만들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We have a big bomb 그랬어요. 빅밤. 그랬더니 스탈린은 그게 핵폭탄인 줄 알아요. 왜? 소련도 만들고 있었거든. 일본도 만들고 독일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었어요. 야,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제일 먼저 완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제 일본은 곧 끝나는구나. 그래서 대일전쟁에 참전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잘라진 거고 네. 핵폭탄 없었으면은 아마 그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 안 끝났을 거예요. 바로 핵폭탄은 1945년 7월 16일 날 그 뉴멕시코의 알라모고도라는 데서 처음 터집니다. 그거 터지는 날 학자들이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보다 너무 세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그 이론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세다. 아하. 이걸 왜 만들었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래서 그날 막 우울해하고 네. 어떤 학자는 그날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가 두 번 뜬 날이다. 그렇게 밝은 빛이 난 거예요. 번쩍하면서. 약간 이런 그 핵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총이나 칼이나 기관총이나 탱크하고 같이 이 전략 분석을 해서는 분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놀라 게이 이거 첫날 그렇죠. 저게 이제 그 첫 번째 핵폭탄을 떨궈뜨린 비행기입니다. 네. 에놀라 게이는 저 비행기 조종사 중에서 팀장 예. 게이 티베트 대령의 엄마 이름이에요. 예. 그 자기 엄마 이름을 비행기에다 써붙였지. 근데 저 비행기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히로시마에 떨기로 가는데 네. 저 사람들이 저게 핵폭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 때 그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투하한 다음에 전속력으로 나오라고. 그 빛이 거의 도달할 수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니 그 안전도 그렇고. 예. 근데 뭐 그게 너무 호기심해서 뒤로 돌아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 뭐 번개, 그러니까 천둥 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자기네들은 그게 한 도시를 그냥 한꺼번에 날릴 그것도 모르고 예. 그리고 저거 만들었을 때 그 폭탄이 너무 커서 옛날 비행기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 폭탄을 들어가게 하도록 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떨겨뜨리는 밤베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핵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고. 네, 저 에놀라 게이 투한 저 비행기가 스미소니언 과학박물관. 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요.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좀 뭐 역사의 그 기록이니까. 네. 참 뭐 저 사람들도 모르고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도 예. 죄의식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모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셀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그러니까 뭐 써버려 저놈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꺼번에 10만 명이 죽은 걸 보고서 야 그래도 우리가 저걸 했었으면 100만 명 죽을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사람 죽은 것을 그 스스로 유로했던 그런 폭탄입니다. 이게 첫날의 폭탄이 저거예요. 별명이 리틀 보이입니다. 맞아, 리틀 보이. 작은 소녀. 저렇게 생긴 저건데 저거가
우라늄탄입니다. 우라늄탄. 지금 뭐 북한이 만든 거는 플루토늄탄이라고 그러는데 예. 플루토늄이 만들기가 더 쉽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우라늄탄, 플루토늄탄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거는 우라늄탄인데 히로시마에 떨겨뜨렸고 예. 저거는 15,000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이너마이트 15,000톤의 폭발력이에요. 예. 그런데 저거 나오기 전까지 제일 큰 폭탄, 예. 재래식 폭탄 중에서 제일 큰 폭탄이 1톤짜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주류 같은 데서 발사하는 폭탄 보면은 이만해 장독만해 장독. 네. 그게 1톤입니다. 네. 1톤짜리는 3층 되는 정도 되는 건물을 한 방에다 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15,000톤이니 그거 15,000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니 뭐 그러니까 보통 그 인간이 이게 전쟁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무기를 만든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 네. 버섯구름, 버섯구름. 핵포탄의 네. 특이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역설. 제가 그 텍사스 대학 다닐 때 핵무기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 뭐 네. 압도적인 좌파들이죠. 네. 핵무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터진 그 뒤에 뭉게구름 이렇게 버섯처럼 생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찡그린 얼굴 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합성으로. 합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각품을 그 제가 다니던 텍사스 대학 거기 예. 해놓고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서 밑에다가 핵으로 죽어간 모든 사람들한테 조의를 표한다. 아. 내가 농담했습니다. 옆에 화살도 하나 만들어 놔라. 화살로 죽은 사람이 핵폭탄으로 죽은 사람의 10배도 넘을 거다. 네. 그 총알도 하나 만들어 놓으라. 총알은 더 많이 죽였을 거다. 네. 핵폭탄으로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제일 적습니다. 네. 일본 사람 뭐 한 20만 죽은 거가 핵폭탄이 죽인 에브리바디예요. 아, 예. 우리 활로 죽은 사람은 몇억 명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칼 맞아 죽은 사람 더 많을 더 거고. 많을 테고. 역설적으로 핵은 전쟁을 못하게 한 무기입니다. 억제하는. 그래서 핵 때문에 죽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핵 때문에 네. 2차 대전 이후에 세상이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예. 야, 냉전 시대가 뭐가 평화로워? 근데 이제 평화와 전쟁을 냉전 시대가 평화냐 아니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경험주의 학자들은 죽은 사람 숫자 세봐 전쟁터에서. 아, 예. 지금 전쟁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제일 적은 시대가 냉전입니다. 그러네요. 인간 역사에서. 예. 왜 미국과 소련이 제일 센 놈인데 못 싸웠거든. 못 싸우고 대치만 하는 거죠. 다 죽으니까. 예. 그래서 핵 시대가 기여한 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제일 유명한 이 역사학자 중에 그 냉전 시대만 전공한 사람, 네. 그 루이스 게디스라는 그 예일대학 교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냉전 시대에 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더 롱 피스입니다. 아, 긴 평화. 롱 피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예. 그 강대국들이 항상 전쟁을 하는데 미국과 소련이라는 무지막지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전쟁을 안 한 역사는 지구 역사에 없었답니다. 예. 근데 왜 전쟁을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못했다. 쟤 때문에 못 했다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핵무기의 그 역설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지 억제력이 굉장히 큰 효과를 억제를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애토믹 밤 히트 잽스. 예. 이 잽이라는 거는 잽. 아주 그 일본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kill all the Japs 뭐 미국 사람 그랬어요. 잽. 모든 잽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고. 그렇죠. 내가 저 그 역사를 이제 새로 전할 그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 예일 대학의 교수가 버나드 브로드 교수가 저 신문을 딱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쓴 모든 전략론은 끝이야 그랬습니다. 아, 예. 이제 핵으로 싸움을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개발한 전략으로는 저렇게 무지막지한 무기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 바로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그냥 뭐 무슨 핵폭탄 맞는 것을 좋은 탱크 사온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저 사람이 바로 버나드 브로드 교수입니다. 아, 예. 아직까지 우리의 이 군사력은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거를 목표로 만들어줬고 그거를 목표하고 훈련도 되고 네. 다 이론을 만들었다. From now on 지금부터 예. 미국 군사력의 chief purpose 가장 중요한 목적은 must be to avert them 전쟁을 어떻게 피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 그렇죠. It can have almost no other useful purpose. 그것 외에는
핵무기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거야. 네. 전쟁을 막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데 그런데 핵무기를 전쟁을 하는 도구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전략 이론이 다 틀리는 겁니다. 분석도 틀리고.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처음으로 합의해서 우리 무기 만들지 말자가 핵무기가 아니라 그 핵무기를 막는 무기를 만들지 말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핵무기 공격용이 아니고 공격이 억제되는 방어용을 만들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언론이나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도 그 얘기가 전제되지 않고 자꾸 강요되니까 무슨 말이 자꾸 아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한 거가 서로 우리는 ABM을 만들지 말자. 아그 얘기였군요. 억제. 왜? 그러니까 우산 쓰지 말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산을 만들면 비를 겁내지 않으니까. 둘 다 우산 만들지 말자가 미국과 소련이 약속한 첫 번째 합의입니다. 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이 부분을 모르고 자꾸 얘기를 드리니까 저희가 그동안 많은 혼선과 혼동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핵폭탄입니다. 이건 패트맨, 나가사키 팻맨. 팬맨, 그러니까 살찐 남자라는 의미에 했지만 이제 리틀 보이가 1탄이었고 이제 리틀 보이가 2탄이었죠. 1탄, 제가 2탄. 2탄이었습니다. 쟤는 누구 별명을 딴 거냐? 처칠. 처칠, 뚱뚱하죠. 처칠이 팻맨. 그래서 처칠의 이름으로 그 팻맨 저 두 개. 저거는 플루토늄 탄이에요. 리틀 보이는 누구 이름 딴 건 아니었나요? 리틀 보이는 그냥 한 거죠. 이번에 로켓맨이라는 생각이 자꾸 나서요. 네. 근데 저거 두 개를 떨겨 틀어놓고 일본 소위 말해서 대일본 제국이 그냥 항복해 버린 거예요. 나가사키 그래요. 네. 제 나가사키 건데. 예. 저것도 이제 그 뭐 한 10,000톤 정도 첫 번째가 더 컸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핵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 뭐 보세요. 뭐 비키니 섬 뭐 그냥 완전히 환축. 지금 남태평양에서 주로 미국 훈련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 가지고 싸움하면 안 되겠구나. 실험을 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자들이 이게 뭐 예상보다 너무나 센데 하고서. 지구를 다 깨겠는데 저렇든. 그러니까 버나드 브로드 얘기로는 이제 저거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 이외에 아무짝에도 효용없는 무기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워 파이팅은 아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 디터링 더 워.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억제. 하면은 아예 안 못 일어나게 하는 거. 예. 아예 전쟁을 일으킬 엄두도 못 일으게 하는 거. 바로. 그래서 제일 큰 거가 역사상으로 소련이 만든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60메가톤짜리가 있었는데 예. 6천만 톤. 예.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6천만 톤짜리 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봉고차 1톤 아니에요? 예. 거기다 다이아몬드 가득 집어넣은 거 그거 6천만 대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탄을 소련이 만든 적이 있어요. 소련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 기분 나쁜 비유를 들면 서울에다 그걸 털겨뜨리면 대전에 있는 사람이 눈이 타서 죽습니다. 번쩍하는 걸 보는 순간 눈이 타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나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2차 대전 전체에 예. 폭탄이 떨어진 것이 300만 톤입니다. 네. 근데 한 발에 6천만 톤짜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체 폭탄을 몇십 배 되는 폭탄이 지금 있다. 그렇게. 그 미국의 핵폭탄은 보통 1메가톤입니다. 메가톤. 100만 톤이에요. 100만 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한 발은 2차 대전 전체 떨어진 핵폭탄의 3분의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껏 세 발이 있으면 2차 대전 전체 폭탄하고 같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그 무기의 그 존재 자체 이유 이론이 다 바뀌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한번 그냥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네. 얼마나 그 에너지가 센지 에너지부터 핵폭탄의 그 에너지가 뭔지 그것만 잠깐 볼게요. 예. 핵폭탄이 터질 때는 번쩍합니다. 번쩍. 예, 번쩍. 그 열. 그러니까 열. 태양빛보다 더 뜨거워요. 예. 그냥 다 타버립니다. 예. 그 빛을 본 사람 그냥 눈이 그냥 타버리고 눈이 머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피부가 다 타고 옷이 다 타고. 예. 미국 놈들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뉴멕시코에서 터뜨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 돼지를 갖다 놓고서 실험을 하는군요. 실험을 해요. 근데 돼지를 실험하는 게 아니라 군복 실험하는 거예요. 군복. 돼지한테 군복을 입혀가지고 핵폭탄 지점에서 500m, 뭐 1km 해가지고 그 열을 어디까지 버티느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복 만드는 거예요. 네. 불에도 버틸 수 있는.
그렇게 실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터졌을 때 그 열파, 열 때문에 그냥 다 불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폭풍. 이게 폭탄이 딱 치면은 예. 열이 그냥 팍 나니까 예. 그 열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이 다 불이 타버리는 겁니다. 이야.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서 불이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급격히 분이는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산소가 모이면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열이 팍 나면서 불이 다 붙고 불이 나면서 산소를 다 빨아들이니까 바람의 열풍이 핵폭탄 터진 걸 제로라고 그래요. 예. 그 지점을 해서 다 모일로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뻥 터지는 순간에 쫙 나갔다가 불 나면서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3번 죽는 건데 예. 맨 처음에는 열에 의해서 죽고 그 열파가 팍 그대로 퍼지니까 그 처음에는 저기서 핵폭탄 터졌다 저쪽에서 예. 그러면은 이쪽 유리창에 다 깨져서 죽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이 다 붙어갖고 불이 다 붙으면 갑자기 산소가 이 중앙으로 모여드니까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저쪽도 유리창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파는 예를 들어 더 북쪽에서 됐다면 북쪽으로 난 창문이 다 깨지고 예. 조금 있다 보면은 남쪽 창문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번쩍하면서 일로 갔다가 다시 모여들고 올라가요. 아, 네. 그리고 한 10km 올라가는데 기둥이 800m짜리 기둥이 예. 불기둥이 그다음에는 이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낙진이에요. 그래서 3번 죽는 겁니다. 아, 예. 첫 번째 안 죽은 놈은 다행히 타 죽지 않은 놈은 이 태풍으로 죽고 예. 그다음에 그때도 안 죽은 놈은 바로 역풍으로 죽고 네. 그리고 그때도 안 죽은 놈은 3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낙진으로 죽고 낙진. 예. 저거는 무기관이에요. 이건 완전히 뭐 인간이 발명한 중에서 그 진짜 화력만 보면은 이거 못 쓰는 이거는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지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발명된 거는 다시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케네디가 그랬죠. 그 인간이 핵을 발견한 것은 핵을 발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는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칼과 마찬가지다.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불을 네. 하나님의 불을 훔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벌 받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훔친 거다라고 키시너 박사 책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이제 재앙의 이걸 발명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그렇지만은 놀랍게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전쟁을 안 했구나라는 네. 역설이 나오는 겁니다. 박사님 저 핵폭탄 일반 이론 제너럴 세어리 듣고 보니까 좀 좌절감도 오고 너무 무섭네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예. 학자들이 그래요. 결국 끝까지 자제를 할 수 있을까? 네. 혹은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핵과학자들이 세계 종말의 시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지금 끝나기 한 5분 전이에요. 12시인데 지금 11시 50 몇 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박사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여기서 이번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결론이 이미 다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은 차근차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하나 되는 새삼원 월드 TV